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JP모건에서 내놓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 하향이 이야기가 있었죠. 사실 외국계 증권사 일부에서 한 군데가 내놓는 현상으로만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외신 쪽에서 바라보는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 2분기의 실적 정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일단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김육 전문위원이 외신을 통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한다고 하네요. 금요일날 나온 JP모건의 보고서가 과연 소수 의견인지 월가 전체의 컨센서스를 반영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미국 마감 브리핑은 오늘은 좀 생략할게요. 뭐 올랐다고 한들 떨어졌다고 한들 일단 지난 금요일 우리가 저렇게 급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새로 이제 이 장을 써야 되는 이 시점이 왔는데요. 그래도 일단 지난 금요일 연준 출구 전략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고용보고서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과연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콜이 진짜 현실은 어떤지, JP모건이 대세인지 JP모건이 일부 소수 의견인지 이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특정 기업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애널리스트의 본연의 업무는 또 이런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는 건 또 방송과 저의 역할이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 정부의 공식 고용보고서 보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연준의 출구 전략 나침반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5월 고용지표 상당히 중요도가 높았고요. 먼저 헤드라인 넘버부터 보시면 고용은 당초 전문가 예상치 16만 7천 건을 겨우 한 8천 건 넘어선 17만 5천 건으로 나왔고요. 실업률은 전월보다 0.1% 올라간 7.6%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번 고용지표는 다들 어떻게든 좀 안 좋게 나오기를 내심 바라고들 있었겠죠. 그래야 연준 양적 완화가 조금이라도 연장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투심을 반영해서 봤을 때 이번 고용지표는 참 너무너무 절묘하게 친시장적이었다. 왜냐면 어차피 예상치가 좀 상당히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요건 살짝 넘어섰는데 대신에 연준이 제일 신경 쓰는 실업률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면서 결국은 아주 절묘하게 시장이 좋아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다음 이제 표에 내려가서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업종이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요. 먼저 구직 참여자는 42만 명이 늘어났는데 고용자 증가수는 31만 9천 건으로 구직자를 다 흡수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실업률이 0.1% 올라간 거고요. 이어서 업종별로도 보시면은요. 여기도 뭐 큰 이변이 없었습니다. 경제지표 5월달 걸 이렇게 보시면은 제조업종 좀 안 좋았잖아요. 대신에 서비스 업종과 소비가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제조업종 1000명 감소, 서비스 업종 17만 9천 건 고용 증가 기록하면서 이번 고용 증가는 전적으로 서비스 업종에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세부 업종 보시면은 요즘 미국 주택지표 좋다 보니까 건설 관련 일자리가 7천 건 증가했고 반대로 요즘 제조업 지표 상당히 안 좋았다 보니까 이걸 반영해서 공장 제조업 생산직 고용은 8천 명이 오히려 감소. 다음에 최근에 이 소비 지표에서도 보셨다시피 미국도 여름이 좀 일찍 찾아왔다 보니까요. 유통 서비스 그리고 식음료 유통업종 일자리 증가가 좀 확실하게 컸는데요. 이번에 서비스 업종 17만 9천 건 고용 증가 가운데 호텔 레저 쪽이 4만 3천 명을 차지했네요. 그 다음에 유통 서비스가 2만 7,700건. 다음에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전문직 서비스라고 하면 세무사, 회계사 이런 걸 텐데 전문 컨설팅 업종이 5만 7천 건 늘어나면서 이거는요. 최근 미국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서 각종 세금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더 오르면 올랐지 내리기는 좀 힘들어 보이잖아요. 정황상. 그래서 기업과 고소득층 개인들이 이런 세무, 회계, 컨설팅 쪽의 비용 지출을 늘린 정황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이게 들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사실 이번에 고용 증가 대부분 서비스 업종인데 그나마도 서민들의 체감 경기에 확실히 도움이 됐을 만한 그런 요소는 좀 없어 보이죠. 사실 말이 좋아서 서비스 업종이고 뭐 호텔 레저 업종이지 이런 일자리 대부분이 뭐 알바 내지는 그냥 여름한철용으로 쓰이는 그런 임시직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고용의 질은 좋지가 않았다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고용지표에 대한 월가 현지 금융사들의 반응 볼까요? 먼저 캐피탈 이코노믹스는요. 이번 고용지표에 대한 자사의 하우스뷰는 연준 양적 완화 축소는 올해 말이나 가능하겠다. 이번 고용지표를 봤더니 이번에 또 중요한 게 수정된 4월 고용이 14만 9천 건으로 지난 그 확정치 16만 5천 건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 5월은 겨우 예상치를 넘어갔지만 6개월 평균에는 여전히 갭이 크다.
라는 근거를 달았습니다. 다음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들어보실까요? 이번 고용지표는 예상치를 넘었다고 지표 호조라기보다는 고용 둔화로 봐야 된다. 최근에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미국의 근원 물가는 여전히 바닥에 붙어 있고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를 들고 나올 명분은 이제 그 어디에도 없어진 것으로 본다. 이 가운데 고용이 어떻게든 올해 확실한 회복세를 보인다고 한다면은 내년 봄에는 양적완화 축소,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는 거고요. 이마저도 미 경제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봤죠. 미 고용지표 좋아졌는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여기서 좋아졌다는 건 상대평가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왜냐면 고용지표가 예상은 넘어섰지만 실업률은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연준 출구 전략이 조금 더 멀어졌다고 예상한 게 고용지표의 영향력인데요. 이런 호재를 우리나라 증시에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KBW 은행업종지수로 보실까요? 당연히 양적 완화 축소가 멀어졌다는 것은 미국 금융사들의 상승세로 이어졌고 1.5% KBW 은행업종지수가 상승했고요. 지난 3년치 그래프 보시면 거의 동행 추세인데 최근 한 달로 좁혀서 보신다면요 갭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국내 시장 거래하는 외국인은 월가 현지 본사의 눈치를 보는 것이 당연한데 요즘엔 이렇게 지난 금요일 기점으로 갭이 너무 커져버린 상황에서 KBW 은행업종지수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갭을 좁히기보다는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맞추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금요일날 공매도 물량에 따른 쇼커버링이니 환매순위 이런 거 다 생각하면은 오늘 어쨌든 외국인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상방으로 갔다가 반등할 가능성이 점점 에너지가 더 크게 모아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JP모간의 리포트 때문에 금요일날 그랬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뭔가 한번 보실까요? 이거를 지난 걸 끄집어내가지고 식전부터 부하가 더 나게 해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을 저랑 같이 읽어보시면은 지난 금요일날 그 대량 매도세가 얼마나 좀 비상식적이고 억지스러운 것이었는지 이해를 좀 해주실까 해가지고 준비했는데요. 탑스토리에 보신 대로 삼성전자 얘기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도 보면은 투자 의견을 하이 익스펙테이션, 그러니까 상향 기대감에서 노멀라이즈드, 다시 말하면은 좀 평균 수준, 정상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앞으로는 레인지 바운드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박스권인데요. 박스권 등락을 예상한다. 근데 이미 최근 몇 달 동안 삼성전자 안 그래도 박스권에 들어있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21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내렸는데 지금 삼성전자 얼마인지 아시죠? 좀 주가 그래프 보실까요? 지난주에 6% 내리면서 142만 7천원 돼 있고요. 52주 보셔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박스권을 예상한다고 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뭘 그렇게 얘기를 했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리포트로 오시면은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볼게요. 갤럭시 S4의 수요가 S3 때보다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고요. 오는 3분기 갤럭시 S4 판매량은 자사 당초 예상보다 조금 실망스러울 것으로 봤습니다. 과연 이게 월가 현지 전문가들 전체의 컨센서스일까요? 국내 증시 거래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JP모간의 이런 의견에 동의할까요? 미국에서 같은 날 지난 금요일 나온 보고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캐너코드 제뉴어티. 솔직히 네임밸류 면에서는 JP모간보다는 캐너코드가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적지만 그렇다고 여기도 마이너는 아니고요. 월가에서는 꽤나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캐너코드 측의 이 의견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쭉 보시면요. 일단 삼성전자하고 애플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뭐냐고 볼 것 같으면요. 여기 6페이지에 애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갤럭시 S4가 5월 처음으로 애플의 아이폰 5 가입자 수를 앞질렀다는 미국 통신사 판매 동향을 언급했고요. 다음에 표를 제시했는데 이거 보실까요? 보시다시피 애플과 삼성에 대해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4월 당시만 해도요. 이때 4월이요. 애플, 삼성, HTC 순이었었는데 5월 들어가지고요. 바뀌었잖아요. 삼성, 애플, HTC, 노키아 순으로. 통신사별로 보시면 AT&T만 애플 아이폰 5가 1등을 했고 삼성전자 갤럭시 S4가 2등 했고요. 버라이전, 스프린트, 넥스텔, T모바일 전부 다 삼성 갤럭시 S4가 다 1등으로 치고 올라갔다는 거죠.
JP모간 보고서하고 좀 상반된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은요, 제가 뭐 JP모간을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반응이 더 컸던 것은 바로 이 캐너코드 제뉴어티의 보고서였습니다. 포브스지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대로 제목에다가 삼성과 애플 대결에서 5월 달에는 삼성이 승기를 잡았다. 다음에 뉴욕타임즈에서도 전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추월한 것이 확인됐다. 다음 CBS에서 운영하는 C넷이라는 기술 전문 잡지에서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마침내 삼성이 애플을 꺾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애플 스토어, 애플만 이 전문으로 판매하는 애플 스토어 실적이 빠져 있고 이게 통신사 트래픽으로만 집계된 것이라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아이폰 4S나 4도 아직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게 빠져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도 결국은 이 JP모간의 보고서보다는 5월달 삼성전자 갤럭시 S4가 아이폰 5 추월한 게 더 현지 미국에서는 주목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럼 월가 전체 컨센서스는 어떤가? 사실 이거 우리나라 사람 보라고 만든 건 아니고요. 외국계 바이 사이드, 그러니까 운용 사이드 쪽에서 좀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톰슨 로이터 보실까요? 뭐 제가 괜히 JP모간 보고서 가지고 속된 말로 까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지의 컨센서스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 삼성전자 맞죠? 이거 5930 코드 맞고요. 매수 의견이 21명, 아웃퍼폼이 32명, 언더퍼폼 1명, 매도 1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JP모간 애널리스트 이 삼성전자에 대한 콜은 그야말로 여기서 봤을 때도 톰슨 로이터의 이 집계에서 봤을 때도 여기 하나 있는 소수 의견에 사실 불과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MSCI 한국지수로 넘어가서 오늘장 외국인들 얼만큼 돌아봐 줄지 예상해 본다면요. 지난 금요일 뭐 급락에도 불구하고 1.5% 플러스로 일단 후반영한 것도 있고 대신에 금요일 고용지표가 시장에 아주 마음에 들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낙폭은 코스피 지수보다 적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MSCI 한국지수도 삼성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최근에 박스권인데 박스권 하단에 지금 뚫고 내려온 만큼 오늘 외국인들은 지난 금요일 대량 매도세를 판매수든 쇼커버링이든 일단 돌리는 게 더 이성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다음에 지수 때는 그렇다고 지금 1920포인트 중반대에서 외국인이 너무 싸다, 막 가격 메리트 막 너무 막 매력적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막 허겁지겁 비중을 늘릴 거는 아니지만은 지난 금요일 거는 되돌리는 게 일단 정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유기였습니다.